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인지 캠퍼스의 제이, 루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굉장히 친숙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퀴즈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두 번째, 어제도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일도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하고 친숙한 주제인데요. 바로 복장 입는 것. 비즈니스 에티켓에서 복장을 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빈아, 혹시 직장생활 하면서 복장 때문에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던 적,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첫 출근 날이었는데 그때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첫 직장에 가서 이제 출근했을 때 정말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제일 아끼는 그런 옷,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이 반바지였고요. 그 옷이 체크무늬 셔츠였습니다. 그 옷을 입고 제가 출근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꼈죠. 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갖춰 입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딱 이 영상만 봐도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직장인 복장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포멀, 비즈니스, 캐주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포멀과 비즈니스의 경계가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캐주얼로 가면 너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에서 다음 세 가지 용어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풀보딩, 두 번째는 온보딩, 세 번째는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풀보딩, 온보딩, 비즈니스 캐주얼. 여기서 우리는 온보딩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온보딩, 온보드.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하늘에서 떠 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긴장하고 있는 상태, 그게 온보딩 복장입니다. 그 말은 즉슨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입어야 되는 복장은 긴장을 하고 어떤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온보딩 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보딩 복장보다 더 갇혀 입는 것, 그것이 풀보딩 복장이라고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편하게 입는 것,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캐주얼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캐주얼, 바로 비즈니스 필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바로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따라서 풀보딩, 온보딩, 비즈니스 캐주얼, 이 세 가지의 구분을 하시고 옷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준 또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신데요. 그 기준점을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보딩 복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격식을 차린 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격식을 차리죠? 네, 결혼식 갈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행사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송년회, 신년회, 그리고 승진식, 이런 공식적인 행사 때 우리는 풀보딩 복장을 입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온보딩입니다. 온보딩 복장은 여러분들 여의도 직장인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으시죠? 그 직장인들의 전형적인 복장이 바로 이 온보딩 룩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비즈니스 매너를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본인의 어려 보이는 모습을 복장에서라도 전문성 있게 커버해야 합니다. 그때 이 온보딩 복장을 통해서 몇 년 차의 전문성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율복장인 회사는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온보딩 복장을 갖추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은 조금 데일리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허용되는 자유복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완전한 자유복장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필드에서 입을 수 있는 허용되는 그 편안함이 기준입니다. 즉, 이 정도는 적어도 직장인으로서 입어줘야 한다라는 기준이 바로 이 비즈니스 캐주얼의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인지 컨설턴트들의 영상과 사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풀보딩입니다. 풀보딩은 외부 고객사 미팅, 연사 의전, 기업 내 중요한 행사 때 아주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저희 컨설턴트가 입은 풀보딩 복장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모델을 보시면 수트에 셔츠와 넥타이로 코디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셔츠의 색깔이나 넥타이로 베리에이션을 주거나 좀 개성과 포인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풀보딩의 구성은 보통 남자의 경우 클래식 수트, 정장 구두, 셔츠, 넥타이로 구성됩니다. 이건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추가적으로 사진도 보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블랙, 네이비, 그레이 톤으로 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베스트까지 3피스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더 갖춰 입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거치프나 넥타이 핀으로 포인트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넥타이를 고르실 때는 너무 화려하거나 특이한 패턴, 예를 들어서 캐릭터 넥타이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여자의 경우 남성처럼 딱 정해진 구성은 없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 컨설턴트 영상 보고 오시면서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포멀한 투피스로 치마 또는 슬랙스를 착용했는데요. 너무 화려한 패턴이나 색깔은 피하시고 특히 치마의 길이에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무릎을 기준으로 약간 아래나 약간 위의 길이가 적절합니다. 추가로 예시 보시겠습니다. 예시에서도 블라우스 소재의 상의와 바지, 치마와 매치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성 풀보딩의 경우 재킷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킷과 함께 입어주시면 한층 격식 있는 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크롭 자켓이 많이 보이죠. 풀보딩 복장의 경우 재킷의 길이가 엉덩이의 3분의 1을 가려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단정한 구두를 함께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스카프나 너무 튀지 않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온보딩 복장은 풀보딩 복장처럼 3피스로 격식을 갖춰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매너를 보여주고 싶을 때 입는 그런 복장입니다. 이런 복장을 통해서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입은 복장도 온보딩 복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양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안쪽에는 흰색 면티를 입었습니다. 네. 갖춰 입어 보이지만 편안함을 갖춘 바로 온보딩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신 영상처럼 온보딩은 풀보딩에서 자켓이나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즉 풀보딩, 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두 개 아이템을 뺀 비교적 자연스럽고 편한 복장입니다. 재킷의 핏 또한 풀보딩보다는 루즈한 편안한 핏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온보딩에서는 셔츠를 입을 경우 넥타이 없이 자연스러움을 더해줄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셔츠뿐만 아니라 라운드 티셔츠, 카라티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자켓과 함께 매칭을 해주어서 밸런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켓을 매칭했을 때 신발은 단정한 단화까지도 허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의 경우 보통 셔츠나 카라가 있는 상의를 온보딩 룩으로 입으실 텐데요. 카라가 없는 옷을 입을 경우에는 좀 더 포멀해 보일 수 있는 포인트를 함께 매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켓이나 스카프 같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컨설턴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풀보딩까지는 아니지만 단정한 룩이죠. 단정한 상의에 슬랙스를 코디하고 스카프로 포멀함을 더했습니다. 구두 또한 하이힐까지는 아니지만 단정한 로퍼까지 허용됩니다. 앞서 저희 모델이 바지로 코디한 온보딩 룩을 보여드렸다면 치마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보딩에서도 풀보딩과 동일하게 짧지 않은 길이와 플리츠 같은 디테일이 많지 않은 치마를 입어주시면 됩니다. 온보딩의 경우 풀보딩보다는 좀 더 색깔이 있는 블라우스 괜찮고요. 조금 편한 핏의 셔츠도 허용됩니다. 네,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하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애매할 때 이 영상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애매하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A 스포츠 그룹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A 스포츠 그룹은 스포츠웨어, 트레이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에서는 이 비즈니스 캐주얼이 추리닝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에서 만든 추리닝이기 때문에 슬리퍼, 추리닝 이런 것까지 다 허용이 돼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캐주얼은 바로 추리닝까지 된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회사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남녀 예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슬랙스와 니트, 좀 더 편안한 신발까지도 비즈니스 캐주얼에서는 허용합니다. 남자의 경우 셔츠를 바지에 빼서 입는 것도 비즈니스 캐주얼에서는 허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명확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분위기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애매한 부분을 딱 정해 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따라오세요. 첫 번째, 바지 핏입니다. 요즘 이불을 걸치고 다니는 것처럼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와이드 핏 바지가 대세입니다. 바지 핏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바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지 핏도 참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양극단, 너무 타이트한 스키니, 너무 넓은 와이드 핏으로 가지 마시고 중간 정도 범주에서 우리 회사에서 허용되는 그 기준,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의 핏입니다. 아니 요즘에 완전 인형옷처럼 짧고 작은 옷, 그런 옷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런 옷은 회사에 출근할 때 입기엔 좀 그렇죠. 피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의 핏, 지금 저희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상의도 표처럼 양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중간 정도의 범주에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팔을 들었을 때 배가 노출되거나 잠옷처럼 큰 박스티도 피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노출 정도입니다. 출근했는데 동료의 복장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당혹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요즘 되게 많습니다. 네, 간혹 가다 보면 시스루처럼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출 정도에 대한 기준, 이것도 저희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나시나 짧은 바지와 같은 노출이 더 잦아질 텐데 차라리 시원한 소재를 선택하시고 노출의 정도는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덥기 때문에 노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부분에서 노출과 관련돼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반바지 입었을 때 털 관리 하셔야죠. 바람에 털이 펄럭펄럭 날리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바지의 길이나 통이 너무 크지 않게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의의 팔이나 이 몸통의 핏이 너무 큰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 아시죠? 운동할 때 이 몸통이 다 비치는 거의 반나체의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그런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 니플 패치 정도는 센스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여름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인데 땀이 났을 때 비치는 옷, 그런 소재와 그런 색깔의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잘 지켜진 예시 사진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딱 봤을 때 단정하고 문제 없다라고 느껴지시죠? 바지 핏도 상의 핏도 편안하지만 단정한 이 정도 딱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이런 정도의 단정함, 깔끔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마 길이나 바지 길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옷 이외에도 액세서리나 신발 같은 경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가 스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팔찌, 귀걸이, 반지, 목걸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귀걸이나 과한 액세서리는 피해주시면 됩니다. 신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출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 봤고요.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는 비즈니스 에티켓과 정말 먼 그런 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장들의 기본 전제는 주름 없이 다려진 옷, 그리고 보풀과 먼지가 제거된 상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어저께 스팀 다이머로 쫙 다려 입고 왔습니다. 비즈니스 필드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단정함과 전문가스러움,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누구보다 전문가스럽게 옷을 입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TPO에 맞게 잘 갖추어진 복장으로 전문가로서의 매너, 성과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이상한 옷을 입어서 개인의 브랜딩과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복장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사랑받는 직장 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